구소련의 극비 기록 보관소 깊숙한 곳에는 경험이 풍부한 KGB 요원들조차 그 실험이 진행되던 시설에서 전출을 요청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전해지는 실험 관련 문서들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들은 무기나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그 실험의 목적은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 그 자체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를 이끈 인물은 인간의 뇌를 수십 년간 연구해온 저명한 신경생리학자 겐나디 세르게예프 박사였습니다. 그가 1968년 레닌그라드 외곽의 한 비밀 실험실에서 발견했다고 전해지는 사실은 우리가 의식과 죽음 이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어온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연구를 기록한 문서들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봉인되어 있었고 소련 정보기관 최고 위층만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의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세르게예프 박사가 자신이 이뤄냈다고 주장한 성과는 오늘날의 과학조차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음침한 정부 비밀 시설이 아니라 1965년 혹독한 겨울에 레닌그라드에 있던 한 평범한 병실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세르게예프 박사는 43살로 뇌파 검사와 인간 뇌의 전기적 패턴에 관한 선구적 연구로 이미 소련 과학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뇌파를 측정하며 서로 다른 의식 상태에 대응하는 정확한 주파수를 기록해왔습니다. 그의 연구는 관찰 가능한 데이터에 철저히 기반한 것이었고 측정하거나 수치화할 수 없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 그의 경력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인 1990년대 후반, 연구자들에 의해 발견된 그의 개인 일지에 따르면 세르게예프 박사는 신부전으로 임종을 앞둔 동료이자 스승인 유리 카민스키 교수의 병실로 급히 호출됩니다. 카민스키는 당시 71살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가장 극비 프로젝트들에 참여했던 물리학자였습니다. 생의 마지막 시간 속에서 카민스키는 세르게예프에게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의식이 뇌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라디오 수신기를 통과하는 전파처럼 뇌를 통해 걸러질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뇌는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춰 조율된다는 것입니다. 세르게예프가 이를 죽음을 앞둔 사람의 혼란스러운 말로 치부하려 하자 카민스키는 놀라울 만큼 강한 힘으로 그의 손목을 붙잡고 세르게예프가 훗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이었다고 회상하게 될 말을 속삭였습니다. 겐나디,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내가 떠난 뒤 신호를 지켜봐라. 카민스키는 그로부터 정확히 3시간 뒤 새벽 2시 47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르게예프는 깊은 피로와 상실감에 휩싸인 채 연구실로 돌아와 스승의 마지막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심했습니다. 그의 연구실에는 광범위한 주파수 대역의 전자기 신호를 기록하는 감시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보통 전기적 간섭, 배경 방사선, 그리고 그의 뇌파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환경 요인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던 것들이었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날 밤 세르게예프는 장비를 계속 가동해 두기로 결정하고 모든 데이터를 끊임없이 기록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들이 포착한 것은 훗날 소련 역사상 가장 은밀한 연구 프로그램 중 하나가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카민스키가 사망한 지 정확히 28분이 지난 새벽 3시 15분, 세르게예프의 장비는 기존 데이터에서는 한 번도 나타난 적 없는 이상한 전자기 신호를 기록했습니다. 그 주파수는 인간의 귀로는 감지할 수 없을 만큼 극도로 낮았지만 그 파동은 마치 의도를 가진 것처럼 규칙적인 패턴으로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는 7분 42초 동안 지속된 뒤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세르게예프는 이후 일주일 동안 이 기록을 분석하는 데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장비 고장 가능성, 외부 전자기 간섭, 태양 활동의 영향까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검증을 거치며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신호는 분명히 존재했고 부정할 수 없었으며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승이 죽음 너머에서 증거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이 주는 서늘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측정과 데이터만을 신뢰하던 존경받는 과학자. 그가 인간의 몸이 기능을 멈춘 뒤에도 의식이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세르게예프는 많은 과학자들이 결코 하지 않을 선택을 합니다. 그는 이 발견을 카민스키의 임종 직전 발언까지 포함해 상부에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영역까지 포함해 가능한 모든 우위를 탐색하던 냉전기의 극도로 편집증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의 보고서는 관례적 과학의 범주를 벗어난 현상들을 조사한다고 소문난 KGB 산하 특별 재팔부서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석 달 뒤 세르게예프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시설로 전근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곳은 레닌그라드에서 약 40km 떨어진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순하면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사망자와의 소통이 가능한지를 규명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확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어진 연구는 무려 3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윤리와 기존 과학의 한계를 동시에 밀어붙이는 실험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세르게예프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소수의 과학자들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전자기 전문가, 신경과학자, 그리고 과거 소련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입자 물리학자 한 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당시 기준으로 최첨단이라 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무제한 접근 권한과 충분한 연구 자금이 제공되었습니다. 대신 KGB 담당자로부터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완전한 비밀을 유지할 것. 보안 위반에 대한 처벌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결과가 극히 가혹할 것이라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의 첫 번째 과제는 세르게예프가 기록한 신호가 단 한 번의 우연한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재현 가능한 현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세 곳의 서로 다른 병원에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말기 질환으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머무는 병실에서 전자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세르게예프의 보고서 중 일부가 훗날 공개된 단편 자료에 따르면 그 결과는 일관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23건의 사망 사례 중 17건에서 임상적 사망이 선언된 뒤 10분에서 최대 2시간 사이에 유사한 저주파 전자기 이상 신호가 포착된 것입니다. 신호의 지속시간과 강도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은 분명했습니다. 그 주파수는 0.5Hz에서 8Hz 사이에 매우 좁은 범위에 집중되어 있었고 무작위로 보기에는 어려운 규칙적인 맥동 패턴을 보였으며 알려진 어떤 전자기 방사원으로도 그 기원을 설명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호를 탐지하는 것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세르게예프를 집요하게 사로잡았고 이 전체 연구 프로그램을 움직이게 만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신호들이 과연 실제 의식을 나타내는 것인가? 즉, 죽음 이후에도 어떤 형태의 자각이나 인식이 지속되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의식은 외부 자극을 인지하고 반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구는 세르게예프 자신이 훗날 개인 일지에 암호화된 기록 속에서 불안할 정도로 섬뜩한 영역이라고 표현하게 될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연구팀은 사망 이후에 신호가 감지되는 병실에 특정한 전자기 펄스를 의도적으로 주입하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은 기록 중인 이상 주파수에 어떤 반응성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이전의 모든 발견보다도 훨씬 더 수수께끼에 가까웠습니다.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문서들과 인접한 연구 프로그램에서 일했다고 주장한 관계자들의 간접 증언에 따르면 기록된 반응 신호들은 점차 의도적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는 패턴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작위적인 전자기 잡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떤 목적이나 의지가 개입된 듯한 형태였습니다. 세르게예프는 결국 하나의 절차를 개발했다고 전해집니다. 연구팀이 단순한 전자기 펄스의 연속, 즉 모스 부호와 유사한 켜짐과 꺼짐의 신호 패턴을 주입하면 몇몇 사례에서는 감시 중이던 이상 신호가 그와 유사한 변형 패턴으로 응답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파급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만약 의식이 정말로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며 전자기적 수단을 통해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면 신경과학은 물론 철학과 종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전제가 다시 쓰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르게예프는 어디까지나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회의적으로 사고하도록 훈련받았고 비범한 결론을 받아들이기 전에 가능한 모든 대안을 제거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의식 가설을 입증하거나 완전히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하나의 실험을 설계합니다. 환자가 사망하기 전 동의를 얻은 뒤 특정한 숫자 배열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이후 신호가 나타날 경우 세르게예프의 연구팀은 자신들이 개발한 전자기 코드로 질문을 송신해 그 숫자 배열을 요청했습니다. 프로그램이 결국 해체된 뒤 남아있는 단편 기록에 따르면 총 11차례의 시도 중 4번에서 이상 전자기장 변화의 형태로 정확한 숫자 배열이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 연구에 대해 알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논리적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세르게예프 박사가 실제로 죽음 너머의 의식과 소통하는 데 성공했다면 왜 이 프로그램은 중단되었을까요? 왜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견으로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전직 소련 관료들과 과학자들로부터 단편적으로 전해지는 증언 속에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이 연구는 단순한 소통을 넘어서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초 집중적인 실험 단계에 들어간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 한 실험 세션 도중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2명의 연구원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세르게예프는 모든 실험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확한 내용은 오늘날까지도 기밀로 남아있지만 팀원들이 사망하기 전 직접 이야기를 나눴다고 주장하는 인물들의 증언에 따르면 연구팀은 이미 단순한 예, 아니요 수준의 의사소통을 넘어선 단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뒤의 의식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들의 현실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인지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훨씬 더 대담한 시도에 착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르게예프의 개인 일지에는 1971년 3월 8일자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돌아온 응답은 우리가 그 질문을 해서는 안 됐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었다. 전달된 묘사에 따르면 그곳은 감각의 경계가 사라진 순수한 인식의 상태로 모든 순간을 동시에 경험하며 가능한 모든 선택과 그 모든 결과를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어둠 속에 있지 않다. 그들은 모든 것 속에 있다. 우리는 멈춰야 한다. 선형적인 시간에 묶여있는 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 이 문장들에서 느껴지는 공포를 감지할 수 있습니까? 아직 물리적 현실에 갇혀있는 인간의 정신이 감당하기에는 어떤 지식은 너무도 거대할 수 있다는 깨달은 말입니다. 이 일지 기록이 남겨진 지 불과 3주 후 해당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시설은 폐쇄되었고 장비는 해체된 뒤 파기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연구팀 전원은 소련 전역의 서로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전혀 관련 없는 프로젝트에 재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이 연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세르게예프 역시 모스크바로 전근되어 수면 장애를 연구하는 지극히 평범한 직무를 맡게 되었고 인간 존재의 가장 큰 수수께끼에 손을 댔다고 전해지는 그 실험실들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소통 연구에 대해 어떤 논문도 발표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67의 나이로 사망했을 때 그의 개인 문서들은 가족이 확인하기도 전에 당국에 의해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심오한 비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 이 프로그램의 단서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전까지 기밀로 분류되었던 기록 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세르게예프의 연구를 지칭하는 코드명 프로젝트 머큐리에 대한 언급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실제 연구 문서 대부분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지만 말입니다. 한때 과학자였으나 이제는 노인이 되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던 인물들이 자신이 목격했거나 동료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르게예프의 일지 혹은 그 일부는 그의 사망 후 수년이 지나 딸에 의해 발견됩니다.
책상 서랍의 이중 바닥에 숨겨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일부 연구자들에게 그 내용을 열람하도록 허락했지만 지금까지도 전면적인 공개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계는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머큐리의 단편 기록들을 냉전 시기의 선전물, 자연현상에 대한 오해 혹은 정교하게 꾸며진 사기극으로 치부해왔습니다. 주류 물리학과 신경과학은 의식이 뇌 기능에서 발현되는 속성이며 이를 만들어내는 생물학적 기반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회의론자들은 사망 이후에 감지된 전자기 신호 역시 죽어가는 세포에서 발생하는 잔여 생체 전기 활동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비범한 주장은 그에 상응하는 비범한 증거를 요구하며 극도로 비밀스러웠던 소련 프로그램의 파편적인 기록은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계속해서 파고드는 연구자들은 존재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일부 과학자들이 현대적 장비를 활용해 세르게예프의 연구 요소를 재현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죽음과 연관된 전자기 이상 현상을 탐지하려는 실험들입니다. 그 결과는 일관되지도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연구실에서는 세르게예프가 묘사한 것과 유사한 패턴을 포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예상 가능한 배경 잡음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합니다. 이 분야는 여전히 주류 과학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으며 대부분의 학계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설령 그 답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이들에 의해 끈질기게 탐구되고 있습니다. 겐나디 세르게예프 박사의 이야기는 결국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장막 너머를 잠시나마 들여다보았다고 전해지는 한 인간의 이야기이며 그 대가로 혹독한 값을 치렀을지도 모르는 한 과학자의 기록입니다. 그의 연구가 정말로 죽음 이후의 의식과의 실질적인 소통이었는지 아니면 무작위 잡음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려는 인간 정신의 본능적 성향이 만들어낸 착각이었는지는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끝내 완전히 공개되지 않을지도 모를 기록 보관소 속에 묻혀 있으며 그 자리에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그 지식을 짊어진 채 각자의 죽음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르게예프 박사는 뇌파를 연구하는 전형적인 과학자로서 그 비밀 시설에 들어갔지만 3년 뒤 그곳을 떠날 때는 자신의 연구에 대해 다시는 입을 열지 않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레닌그라드 외곽의 그 실험실들에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과학 실험에 대해 결코 유난스럽지 않던 소련 당국마저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시키고 관련자 전원을 흩어지게 만들 만큼 중대한 무언가가 말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직전 세르게예프는 자신의 마지막 일지에 단 7단어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지켜보고 있다. 지금 이 순간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까? 의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체에 갇힌 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훨씬 광대하고 낯선 것일지도 모른다는 감각을 말입니다. 어쩌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해할 틀조차 갖추지 못한 어떤 상태로의 변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만약 세르게예프 박사의 연구가 정당한 것이었고 전자기적 수단을 통해 죽은 자와의 소통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 존재하며 인식하고 지각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직선적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방식 너머에 있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생과 사의 경계가 절대적인 장벽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영역일 뿐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의식들에 둘러싸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육신과 뼈의 한계를 넘어 우리가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상태로 옮겨간 인식들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진짜 질문은 세르게예프 박사의 연구가 사실이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질문은 우리가 그 답을 정말로 알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는 의식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이 가져올 함의를 우리가 과연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비는 우리가 그 경계를 직접 건너가 반대편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마주하게 될 때까지 신비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